아, 이렇게 생긴 거죠? 네. 안쪽은 안녕하세요, 방구석 조종사입니다. 이번에 촬영 겸 제주도에 방문을 했었는데요. 전형적인 서민인 저는 당연히 저비용 항공사를 선호하고 저비용 항공사에서도 가장 저렴한 티켓만을 찾아 인터넷 서핑을 엄청나게 오래 하는 것이 너무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 본 뉴스에서 아시아나에서 18년 만에 국내선 비즈니스석이 부활했다는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우선 가장 놀랐던 점은 대한항공은 계속해서 국내선 비즈니스를 운영해오고 있었다는 점과 국내선에서 비즈니스 좌석을 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놀랍게도 대한항공 비즈니스 좌석은 자주 매진된다고 합니다. 국제선이 아니라 국내선에서 생각 이상으로 비즈니스 좌석에 대한 수요가 꽤나 있다고 합니다. 저 같은 일반적인 서민들은 그냥 조금 불편하게 가서 교촌치킨이라도 한 마리 더 먹자라는 생각이었을 텐데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저만 몰랐습니다, 이런 세계를. 어쨌든 아시아나에서는 18년 만에 국내선 비즈니스를 새롭게 오픈한 건데요. 근데 이게 뭐죠? 아시아나를 잘 이용하던 사람들은 원성이 자자했는데요. 왜냐면 사실 아시아나 국내선 비즈니스 클래스는 구매는 못하지만 탈 수는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국내선 비행에서 자신이 탑승할 비행기에 비즈니스 좌석이 있었다면 추가로 2만원을 내고 좌석을 이용하거나 마일리지로 업그레이드해서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즉 원래 좀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었던 비즈니스 좌석을 이제 중단하고 돈을 제대로 받고 사람들에게 판매를 하겠다는 것이죠. 바이러스로 인해 항공사가 굉장히 어려우니 충분히 회사 입장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저는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평생을 방구석에서 살아온 제가 비즈니스 티켓을 구매하기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도 일반적으로 하지 못하는 것들을 영상으로 보여드리는 게 유튜브 아닐까라는 생각에 과감하게 구매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도 조금 아쉽긴 합니다. 그냥 꾹 참고 불편하게 왔다면 교촌치킨 2마리는 먹었을 텐데 말이죠. 우선 일반 이코노미 좌석과 비즈니스 티켓 가격부터 알아봐야겠죠? 주말 선호 시간대 기준으로 비즈니스 좌석은 김포, 대구, 광주, 청주에서 출발해 제주 도착 티켓이 한 18만원 내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18만원만 보면 역시 싼 가격은 아닙니다. 제대로 비교하려면 역시 다른 항공사와 가격 차이를 한번 봐야겠죠? 극성수기인 크리스마스 이브인 금요일 점심 11시 35분 출발, 아시아나 비즈니스는 18만 9,900원입니다. 그니까 한 19만원 되네요. 같은 아시아나 비행기에서 일반석은 13만 2,800원이니 한 13만 3천원 합니다. 일반석과 비즈니스 차이는 한 6만원 정도입니다. 이것만 보면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요. 그런데 저비용 항공사와 비교하면 차이가 확 납니다. 같은 시간대 출발하는 티웨이는 한 5만 6천원이면 갈 수 있고 진에어는 4만원에 제주도를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나 비즈니스가 저렴한 항공편에 비해 한 4배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아나 일반석보다는 1.5배 정도 되고요. 일단 가격면으로만 본다면 비즈니스가 맞습니다. 확실히 다른 항공편에 비해서는 비싼 게 맞네요. 자, 그럼 어떤 장점이 있는지 실제 탑승 영상을 보면서 말해보겠습니다. 우선 저는 제주에서 김포까지 가는 비행기를 탑승했고 기종은 에어버스 330이었습니다. 현재 아시아나에서 국내선 비즈니스를 띄우는 항공기는 에어버스 321과 에어버스 330입니다. 비즈니스는 항공기가 클수록 좋은 게 국룰이기 때문에 둘 중에는 개인적으로 에어버스 330 추천입니다. 물론 저 역시도 에어버스 330 편을 일부러 선택해서 탑승했습니다. 첫 번째 느꼈던 장점은 비즈니스 전용 카운터에서 수화물을 맡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요즘에는 제주공항이 말 그대로 미어 터지는데요. 수화물 카운터 역시 줄이 엄청나게 길죠. 그런 줄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수화물을 맡길 수 있습니다. 어디 찾으세요? 저 비즈니스를 예약했는데 여기로 하면 되나요? 드릴게요. 네. 일반 좌석 카운터 옆에 따로 전용 카운터가 있기 때문에 가서 말씀하시면 바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아마 그냥 줄을 섰다면 한 20분 넘게 기다렸었겠죠? 두 번째 장점은 수화물 무게가 30kg까지 무료입니다. 다른 저비용 항공사는 10kg에서 15kg 정도까지가 무료이고 그 이상은 추가 비용을 내야 하는데요. 비즈니스는 무려 30kg까지 가능합니다. 아무래도 그렇기 때문에 골프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거의 무조건 비즈니스를 탑승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장점은 바로 라운지 이용입니다. 저는 태어나서 라운지를 처음 들어가 봤는데요. 비즈니스 티켓을 가지고 있어야만 라운지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요즘 제주공항 정말 붐벼서 앉을 자리도 부족할 지경인데요. 비즈니스 티켓을 가지고 있으면 라운지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수화물 카운터 바로 옆에 라운지가 있는데요. 소지품 검사하고 들어가서는 라운지가 없고 수화물 카운터 바로 옆에 있으니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들어가면 승무원분이 티켓 검사를 하시더라고요. 당당하게 비즈니스 보여드렸습니다. 저도 오늘만은 부자입니다. 티켓 검사 이후에 라운지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요. 제주공항에 있는 아시아나 라운지는 생각보다 굉장히 조그만했습니다. 크기를 정확하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글쎄요, 한 20평 되려나요? 좌석들은 모두 투명 칸막이가 되어 있었고 TV가 조용하게 틀어져 있었고요.
좌석은 굉장히 편안한 소파 느낌으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한쪽 면이 아예 유리로 되어 있어서 원래는 활주로가 잘 보이는데 제가 간 날은 비가 와서 유리창에 빗물이 덮여 잘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노트북을 할 수 있는 좌석들도 있었고 여기저기에 콘센트도 참 많았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항공편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요. 제가 사실 제일 기대했던 건 도대체 무슨 음식이 있을까 였는데요. 사실 음식은 아예 없었고 과자들이 있었습니다. 카스타드, 밥만주, 쌀과자, 버터향 과자 이렇게 4종류가 있었고 그 옆에는 차나 캔디가 있었습니다. 물론 믹스커피도 있었고요. 내려먹는 커피는 아메리카노가 있었고 이렇게 일회용 컵이 아닌 제대로 된 커피잔에 마실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당연히 정수기에서 물도 마실 수 있고요. 냉장고 안에는 사과주스, 보리차, 게토레이, 콜라, 대자와 같은 음료수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모두 다 자유롭게 먹을 수 있었고요. 한 3,000원 정도는 이득 봤습니다. 라운지 안에는 따로 라운지에 있는 고객들만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도 있었는데요. 크기는 역시 작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느낌이고요. 남자 화장실 기준으로 소변기 하나, 변기 하나가 있습니다. 그냥 조용하고 깔끔한 느낌이었습니다. 출발 시간에 맞추어 공항 안으로 들어가면 또 하나의 장점을 느낄 수 있는데요. 바로 우선 탑승입니다. 에어버스 330의 경우 좌석이 거의 300석에 가까운데요. 300명의 승객들이 비행기를 타려면 줄이 엄청나게 길겠죠?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줄이 제가 타려는 비행기를 탑승하기 위해 기다리는 줄입니다. 하지만 우선 탑승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즈니스 좌석은 이 줄을 기다릴 필요가 없죠. 우선 탑승 줄은 따로 있고 굉장히 짧습니다. 물론 에어버스 330 기준 비즈니스가 약 30석이 있기 때문에 아주 조금의 줄을 서긴 해야 합니다만 일반 좌석에 비해서는 뭐 거의 줄을 안 선다고 봐도 됩니다. 이것만 해도 최소한 15분은 아꼈다고 볼 수 있겠죠. 거기다가 뭔가 저도 모르게 어깨가 으쓱으쓱하는 느낌이 들기도 했습니다. 뭔가 대우받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방구석에만 있는 제가 이런 대접을 받다니요. 어우, 출세했습니다. 아주. 비즈니스이다 보니 항공기 앞쪽에 좌석이 있습니다. A330 기준 2줄씩 3줄 구성이고 각각 좌석은 정말 넓습니다. 다만 비행기 자체가 좀 오래되었다 보니 세월의 흔적이 있긴 합니다만 거의 180도 가까이로 의자가 눕혀진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메리트가 있습니다. 당연히 앞에 화면이 있고 옆으로는 코트를 거는 옷걸이도 있습니다. 이코노미를 타면 롱패딩을 벗어서 돌돌 말아서 짐 넣는 곳에 낑낑거리면서 넣고 좁은 곳에 다시 몸 낑기고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그게 없습니다. 우선 자리에 앉아서 다리를 뻗어도 아직 한참 남습니다. 비즈니스인데 이 정도는 기본이겠죠. 평생 값싼 저비용 항공사만 찾아다니던 제게 정말 신세계였습니다. 좌석을 조절하는 것도 당연히 버튼으로 조절하는 거죠. 이코노미에서는 뒷사람 눈치를 보면서 의자를 눕혀야 되는데 비즈니스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거의 눕는 모드로 의자를 눕혀도 뒤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의자가 빠지면서 뒤로 눕는 형태라 뒷사람은 앞사람이 의자를 뒤로 넘겼는지 아닌지도 모릅니다. 끝까지 눕혀보면 거의 한 160도까지는 넘어가더라고요. 이외에도 좀 더 프라이빗하게 의자의 지붕을 씌울 수도 있기도 한데 그걸 누릴 새도 없이 김포에 도착합니다. 이착륙 동안에는 의자를 눕힐 수 없고 순항고도에서만 의자를 눕힐 수 있어서 실제로 누울 수 있는 시간은 한 20분 남짓입니다. 또한 국제선이 아니어서 그런지 리모컨으로 화면을 조정할 수는 없습니다. 모두 동일한 화면만 나옵니다. 도착해서도 장점이 있습니다. 바로 비즈니스 좌석은 수화물을 우선적으로 처리해준다는 건데요. 운 좋게도 제 캐리어는 전체에서 첫 번째로 나왔습니다. 저는 이게 제일 좋더라고요. 가장 먼저 짐을 챙겨서 나갈 수 있어서 시간을 많이 아낄 수 있었습니다. 지하철로 집에 가는 동안에 수화물에 붙어있는 비즈니스 표시 스티커를 떼고 싶지 않았는데요. 참 돈이면 다냐는 말이 있는데 비즈니스를 한번 타보니까 돈이 다인 것 같기도 합니다. 비즈니스 가격을 받으면서 어떻게 빵 한 조각도 안 주냐는 비판도 있습니다만 아시아나의 국내선 비즈니스 좌석 판매는 굉장히 성공적입니다. 탑승률이 80%라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조금 풍족한 분들은 무조건 비즈니스만을 선호한다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 저만 거지였나요? 저는 처음에 비즈니스 좌석을 타보고 조금 비판하는 내용의 영상을 찍게 되지 않을까 생각했었습니다. 아무런 서비스도 없고 가격만 비싸다는 비판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글쎄요,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합니다. 비즈니스라고 해서 엄청나게 부담되는 가격도 아니고 시간도 이것저것 꽤나 아낄 수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교촌치킨 5마리를 더 먹을지 이코노미 대신 비즈니스를 탈지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